여보세요? 네, 위원장님. 예, 예, 네네. 조우석 주필님이라고, 예, 예, 그분 이제 유튜브 영상 한번 보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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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분이 지금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이제 예, 그분이 예, 발언한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 조목조목 이제 그 해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 내용을 그냥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예, 예, 네. 예, 예. 일단 그 첫 번째로, 예, 그 조우석 주필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 선관위가 해명을 하면서 예, 해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선관위가 뭐 증거를 가져와라. 예? 예,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한 거에 대해서 마치 예,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 그거 뭐 일반인들이 어떤 범죄자를 경찰에 신고할 때 예, 예? 예,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모두 증거를 다 예. 가져오게끔 요구하는 아, 것처럼 이제 선관위가 예, 한다면서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예, 그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이 안 돼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선거 관리에 있어가지고 그 참관인 제도를 두는 취지가 있어요. 참관인은 예, 이제 왜냐하면 각 선거의 양 후보 당사자, 그 당사자죠. 그 이 선거의 그 핵심적 당사자들이 추천하는 참관인들이 선거 투개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혹여나 선거 과정에서 어떤 부정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측 후보한테 이제 유리하거나 이제 이게 그러니까 불평등한 거죠. 이런 정황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즉시 현장에서 그런 이제 이걸 제재를 하고 그리고 부정이 있으면 그 증거를 그 바로 채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참관인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선관위 당사자들끼리만 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우리 대한민국 선거 제도는 이제 양 쌍방간에 그 쌍방간에 뭐 여든 야든 아니면 일반 다른 정당이든 간에 모든 이제 참관인 그들이 추천하는 참관인들이 투개표 과정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아, 그 예. 투개표 과정에서 그 어떤 부정이 있으면은 그걸 현장에서 적발하고 현장에서 체증해야 될 책임들이 이제 참관인들에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예,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저 해외 언론에서조차도 이제 우리나라 이번 선거가 뭐 부정을 얼룩됐다, 이렇게 예, 발언하는 건데, 이거는 예,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예. 해외 언론에서 국내 들어와가지고 현장을 조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없고,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서 뭐 일부 뭐 보수라는 우파 진영이라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것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렇다면 예.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국내에서 인용했던 보도된 뭐 기사라든가 이런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예, 사실과 다른 거짓 선동이었다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결국 예, 그래 되면 해외 언론은 우리 국내에서 벌어졌던 그 거짓 선동들, 거짓된 뉴스들을 그대로 그냥 인용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해외 언론에 우리가 애국 진영에서 정말 백배 사죄해야 될 얘기입니다. 마치 아, 해외 언론에서 우리 국내 어떤 선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는 거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이거는 그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예, 해외 언론에서 예, 그게 예, 언론한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그 예, 다음에 또 뭐 조혜주가 이제 그 가장 뭐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임명 과정에서 찍었던 사진을 이제 내보였어요. 예,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죠. 이 조혜주 씨가 과거에 뭐, 문제였던 그 캠프 쪽에 그 어떤 음, 활동했다는 얘기도 이제 얼핏 들었었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선관위 직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선관위 예, 직원이었다면 당연히 그는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제 예, 본인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조우석 주필님도 얘기하는 게, 예, 조혜주라는 사람이 20여 년간 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이제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예, 선거 업무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렇다면은 그 뭐 선관위에서 퇴직한 이후에 예, 특정 후보 예를 들어 문재인을 지지했던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간에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예, 제한하지 않는 이상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씨를 이제 그렇게 선관위 어떤 상임위원으로 해가지고 임명한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뭐가 문제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예, 그거는 이제 별 다른 문제고 일단은.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번에 이제 그
선관위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질의했던 예, 내용에 선거 인수보다 투표 인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했는데 뭐 그거는 선관위에서는 이제 마치 그냥 단순한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명한 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 선거 인수보다 투표 인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가세연에서 이제 그 강용석 씨가 먼저 제기했던 내용인데 예, 처음엔 너무나도 황당했던 게 상식적으로 선거 인수하고 투표 인수가 같거나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 그러니까 이걸 그거예요. 그 전체 투표 선거 인수하고 투표 인수가 동일하다는 거는 한마디로 100% 투표했다는 말이거든요. 처음엔 예, 그들이 그렇게 선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전 투표야. 그러니까 사전 예, 투표 같은 거는 선거 인수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전 투표는 그냥 참가한 사람이 그냥 투표 인수가 되기 때문에 투표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인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제 선거 인수보다 이제 투표 인수가 크다고 얘기하면 일반 우리 국민들 듣기에는 우리가 예, 본 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렇잖아요. 전체 그 선거 인수에 대비 이제 60 몇 프로가 이제 투표한 걸로 나왔는데 예, 우리가 오인을 한다는 겁니다. 선거 인수보다 투표 인수가 많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사전 투표를 한 것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전 투표는 선거 인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없을 수밖에 없죠. 누가 그 사전 투표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사전투표 차라리 질문할 때 선거인수보다 투표인수가 왜 많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 사전투표 당시에 실제 투표한 사람보다 네? 선거 참여한 사람보다 왜 투표수가 많이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지 정확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요. 그렇죠. 선거인수라고 예, 질문하면 안 예, 예. 되죠.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예. 그게 착오는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했을 때 보니까 뭐, 한 명 내지 이제 뭐 10명, 최고 많은 거 10명까지 착오가 났던데, 물론 이제 저도 그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최고로 많이 이제 착오가 발생한 게 이제 10명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이제 수가 10명까지 착오 난 건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일단 예. 제일 먼저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그 선거구에 그 득표율이 어땠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득표율이. 그러니까 그 당선된 자와 그 다음에 차선으로 낙선된 사람의 득표 차가 만약에 그 차이가 한번 100표 이내로 났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전 투표에서 그 실제 투표한 사람이 몇 명이더라? 어쨌든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에 실제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 수가 10장이 많게 나왔다면은 근데 당락이 100표 이내잖아요.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해당 후보자들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해당 그 선거구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라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읍인가? 제가 이렇게 그때 봤던 것 같은데 거기는 1번 이제 민주당이 당선된 거하고 2번하고는 거의 뭐 20, 30%가 차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10표에 있던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착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혹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 용지가 뭐 붙은 게 이제 나온 걸 가지고서 이제 또 조우석 이제 이분은 물론 이제 그분이 만들어낸 건 아니죠. 이전에 이미 많이 유포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았다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투표 용지가 붙어서 나온 거 저도 봤어요, 영상을. 이제 한두 장이 이제 약간 붙어 있는 게 떼어내는 이제 그 영상 장면이 있던데, 이 투표 용지가 만약에 본투표 용지나 아니면 사전투표 용지 중에 관내 사전투표 용지 중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거 분명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본투표 용지는 같은 경우는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예. 인쇄돼서 나오고 그냥 투표 용지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접착이 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예요. 관내 사전투표도 사전에 투표하지만은 똑같이 투표 용지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씩 넣기 때문에 그게 접착이 될 가능성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나 본투표 용지가 이렇게 붙어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문제 제기가 맞지만 이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이 자식이 얼마나 악랄한 놈인 게 이거는 100% 관외 투표 용지입니다. 관외 투표 용지. 관에 바깥에. 그렇죠. 관외 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예요. 붙여보내는 거. 예. 그렇죠.
그 사전 투표할 때 이제 그 투표한 다음에 그 봉투가 같이 주거든요. 그 봉투에 거기에 봉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양면 테이프 접착제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거기에 항상 주의를 줍니다. 관외 투표할 때는 거기 이제 접착제 붙이는 부위에 이제 스티커를 떼어내기 전에 먼저 투표 용지부터 접어서 넣은 다음에 그걸 떼고 부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먼저 이제 봉투에 있는 접착제 있잖아요. 양면 테이프를 먼저 떼는 다음에 투표 용지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러다 보면은 이제 투표 용지가 들어가다가 그 접착제 부분에 투표 용지가 묻게 되면은 이 접착제가 강력 접착제입니다. 왜냐하면 투표 용지가 떼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붙으면 안 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런 문제 발생했는 게 투표 용지에 이 접착제가 좀 묻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걸 아까 이번에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개표 현장에서 이게 같은 거 묶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접착제가 묻어 있으면 이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붙어 있는 거 떼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관외 투표 용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 이 영상을 볼 때는 야 이게 관외 투표 용지냐 아니면 관내 투표 용지냐 아니면 본 투표 용지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이 그런 건 전혀 구분 없이 그냥 투표 용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 하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 투표 용지가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조우석 주필님조차도 마치 인쇄를 내가지고 아니 우리가 제본을 하듯이 왜 그렇게 할 거면 왜 쓸데없이 왜 그것도 접착제를 왜 붙입니까? 멍청한 거 바보도 아니고 네? 진짜 그 사람들 말대로 그 부정선거 할 거면 그냥 무더기에 집어넣지 접착제를 그것도 왜 붙이냐고요. 접착제가 묻어있던 그거는 관외 투표용지입니다. 관외 투표용지. 이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 투개표 현장에 참여해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당을에 무슨 QR코드를 찍어봤더니만 이제 분당 갑에 있는 투표용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나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전 투표 용지는 분당 갑과 분당을 어쨌든 분당 갑과 분당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원주로 비교하면 똑같아요. 원주 같은 경우 원주 갑이 있고 원주 을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 개표하는 현장은요 원주시 선관이다 보니까 하나의 개표장에서 그 갑과 을이 같이 이제 개표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분당 을이라더라도 분당 갑과 분당 을은 한 장소에서 개표를 하거든요. 왜냐면 관할 선관위가 한 곳입니다. 분당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갑, 을, 병, 정으로 나뉜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선관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개표소가. 원주에서 한 것처럼 원주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원주 갑과 을을 한 곳에서 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갑하고 을이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의 기초적인 상식만 있었다면 이런 무식한 이런 어리석은 이제 이것도 변호사가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의혹 제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빳빳한 용지가 이제 투표 용지가 이제 무더기 나왔다 얘기하는데 당연히 빳빳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빳빳한 투표용지를 줘가지고 도장을 찍고 그냥 그대로 투표용지 들어가는데 그걸 빼면 빳빳하지. 구겨져서 나오겠습니까? 투표하시는 분들이 투표용지에 그 기표란에다 도장을 찍은 다음에 이걸 막 구겨가지고 투표용지에 넣는 게 아니라고요. 투표함에. 그대로 그냥 펼쳐진 사가 한 번 살짝 접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펴져요. 들어가는 순간 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투표용지를 모으게 되면 빳빳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거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마치 구겨진 투표용지가 안 나오는 게 부정인 것처럼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이 파쇄된 용지가 이제 그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 중간에 우체국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분명히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그 사이에 기간 사이에 선관위 앞에서 이제 투표 용지하고 이게 파쇄된 게 버려진 게 나온 걸 저도 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근데 이거는 문제는요. 우체국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 우체국에서 나왔다면 이거 100% 부정이에요. 100%. 그런데 우체국에서 나왔다는 증거는 없어요. 해당 영상에서 봤을 때 분명히 내가 봤던 영상은 선관위예요. 어떤 특정 선관위에서 앞에 도로변에 가로수에 있는 데다가
뭐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는데 카메라 찍고 있던 사람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제 투표용지 파쇄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선관위가 100%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어떤 놈이 이거 아무리 물론 당시에 이제 선관위에서 해명은 했어요. 뭐라고 해명했냐면은 이제 그거죠. 이제 이거는 사전투표 용지가 아니라 선거 이제 우리가 개표하기 바로 개표하기 전날에 이제 우리가 먼저 개표장을 갑니다. 개표일은 본투표일이죠. 본투표일, 그러니까 이번에 4월 15일 날 본투표했으니까 4월 14일 날 개표장에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참관인들이 먼저 현장을 갑니다. 개표 현장을 가서 참관을 해요. 시연을 해요, 시연을. 그러니까 개표장에 있는 이제 분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접수부부터 이 과정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장비들은 이제 어떤 특이사항이 없는지 이걸 사전에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전에 장비들 시연을 합니다. 시연을 해야지 이제 개표 당일날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에 할 때, 그때 투표 용지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이제 시연을 할 때, 그러니까 이미 투표 용지죠. 이미 투표 용지를 이제 놓았다가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이걸 이제 실제로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시연을 합니다. 그 투표 용지를 이제 파쇄했다라고 이제 선관위에서 그때 해명한 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본투표가 끝나고 일정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거기 시험용 투표용지라 할지라도 임의로 파괴해가지고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의욕만 양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근데 마치 우체국에서 이제 파쇄된 용지가 나왔다라고 얘기한 증거가 없습니다. 입증된 증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주장할 뿐이지. 우체국에서 들고 나오는 게 없어요. 우체국에서 정말 들고 나온 게 이제 파쇄된 투표용지였다는 게 확인만 된다면 이건 명백하게 우체국에 관계된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거는 반국가 범죄로 해가지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봤던 영상에는 그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선관위에서 나온 파쇄용지만 봤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조차도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식 규격이 아닌 투표용지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도 영상을 봤는데 한쪽 부분이 이제 절단돼 있는 부분, 한쪽 부분이 인쇄가 이제 좀 치우쳐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본투표용지는 구분이 됩니다. 본투표용지하고 사전투표용지는 구분이 되거든요. 사전투표용지는 QR코드가 찍혀 있고 본투표용지는 한쪽 모서리가 잘려 있어요. 왜냐면 1년 번호 부분이 잘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 부분이 잘려있는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본투표용지죠. 본투표용지가 어떤 정식 규격이 아닌 투표용지였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는 부정이라고 명백하게. 왜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본투표용지는 받자마자 그대로 투표함에 들어가고 그대로 개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것도 관외 사전투표용지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용지. 왜 그러냐면은 관외 사전투표용지는 봉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봉투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표 현장에서 그 봉투를 절개를 할 때 수작업으로 가위로 잘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딱 모아가지고 거기 절단 기계가 있어요. 그 봉투를 절단하는 기계. 그때 이제 이거 한쪽 방향 툭툭툭 치면은 안에 들어있는 투표용지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절단하는데 그때 만약에 어떤 접착제가 묻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투표용지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위에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절단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 투표용지, 그러니까 그 투표 봉투죠. 그 우편 봉투를 절개하면서 앞에 내용물, 투표용지까지 일부가 절단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관외 투표용지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 규격이 아닌 투표용지라고 주장하면은 이게 관외 투표용지인지만 확인했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이런 의혹 제기는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관외 투표용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내가 지방선거 때도 내 영상 찍은 게 있는데 투표용지가 아이가 중간이가 절단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테이프로 묻혀가지고 유효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됐다는 거고. 그리고 뭐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함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나도 좀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본투표 용지하고 사전투표 용지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 용지는 그냥 흰 종이입니다. 흰 종이에 그 바탕색이 이제 인쇄가 되면서 나오다 보니까 뒷면은 흰색이고 앞면은 이제 녹색인가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본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녹색 종이에 인쇄가 되기 때문에 뒷면도 녹색이에요. 예,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의 투표함에서 다른 색깔이 났다는 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현장에서 확인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거 의혹 제기하는 건 이거는 전혀 의미 없는 얘기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또 이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그 헬스장에 이제 투표 용지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게 사용하지 않은 본투표 용지죠. 물론 이번에 이제 민경욱 의원이 그 투표용지 이제 몇 장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6장인가? 그게 이제 이 헬스장에 이게 보관되어 있던 용지를 어떤 놈이 절도를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범죄이고, 또 누구더라? 또 누가 공병호인가? 누군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완전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게 있어요. 투표 용지, 그러니까 본투표가 끝나게 되면은 남아있는 여분의 투표용지 있잖아요. 남아있는 여분의 투표용지. 본투표 당시는 인쇄가 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주고 나머지 남아있는 여분의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여분의 투표용지가 있는데, 이걸 바로 선관위로 가져가야지 왜 개표용지 가져오냐고, 이렇게 정말 미친 이런 선동하는 유명 유튜브를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 진짜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 여분의 투표용지를 당연히 개표장으로 가져와야만이 개표장 접수부에서 실제 투표 선거인수하고 투표 여분의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제 투표용지가 배분되고 남은 여분이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몇 장 남았는지. 그렇죠. 거의 당연히 개표장 내에 특정 한 곳에 당연히 장관장치가 있어야겠죠. 그곳에 당연히 보관되어야만이 이게 부정의 의혹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물론 개표장에 별도의 어떤 완전히 이제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설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래서 아마 그 헬스장을 이용해가 거기다가 여분의 투표용지를 다 모아놓고서 아마 장관장치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민경욱이 들고 나온 거 누군가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투표용지를 절도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반국가 범죄입니다. 그놈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번에 그 유튜브 보니까 자기가, 물론 이제 이 친구는 지가 가져온 게 아니고 선관위 직원이 자기한테 줬다고 헛소리 하는데, 이거는 명백 거짓말이고요. 네? 어쨌든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개표 사무 참가인데 중국인이 참여했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선관위가 이번에 해명을 했는데, 나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어떻게 중국인이 단기 비자로 입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에 관여를 해요? 이거는요, 진짜 이거 나라가 뒤집히지 않고도 있을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데, 그런 주장도 지금까지 해왔어. 근데 이번에 선관위가 이제 해명한 내용을 들어보니, 아니, 국적은 중국인 맞아. 하지만, 대한민국 영주권자예요, 영주권자. 대한민국 영주권자인데, 자,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가 틀립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아니지만,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라면은,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도 세금을 매기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금 영주권자에게도 어쨌든 공직선거법에는 영주권자에게도 이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투표 권한이 있는 투표권자가 아니 중국이긴 하겠죠, 국적은. 하지만 대한민국 영주권자인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개표 사무에 참가한 게 뭐가 문제죠?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상적인 보통은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은행원들 그들 중에 당연히 참여 안 했겠죠.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려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 안 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선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개표 사무원은
특정 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왜? 혹시나 코로나 이 감염 때문에 우려가 돼서 안 하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영주권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신청을 했다면은 당연히 받아줬겠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근데 마치 그런 영주권자를, 마치 영주권자에게 단기 비자로, 아니, 기획 입국시킨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선동했던 거는 명백한 거짓 선동이고요. 그 선동했던 놈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걸 봤는데, 개표장 예. 내에서입니다. 내에서 그 봉인지가 훼손됐고, 봉인지가 뜯어져 있고, 잠금 장치가 아예 그 개방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이제 논란돼 있는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논란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이거는 봉인지가 훼손됐고, 이거 뚜껑이 열리니까 이거는 개표하기 전이니까 이거는 개표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참관인 몇 명이 주장하는 영상을 내가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개표 과정을 모르니까 이거 몰상식하는 이게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개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투표가 끝나게 되면 개표장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참관인이 동행을 하고 선거 사무 직원이 선거 투표함하고 모든 이제 사무 그리고 이제 투표 여분의 투표용지까지 다 들고 개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개표장 내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 쭉 줄을 섭니다. 줄을 서가지고 접수부가 있어요. 투표장 바깥에 접수부가 있는데 접수부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봉인지가 이상이 없는지, 함이 제대로 봉인 장치에 돼 있는지, 그리고 여분의 투표 용지가 제대로 1년 부동안 맞는지 확인을 해요. 거기서 만약에 투표함이 훼손이 돼 있다든가 봉인지가 돼 있으면은 거기서 못 들어와요. 네? 개표 참관인 그래서 바깥에서 접수부에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의 봉인 여부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장소는 개표장 내부가 아니라 개표장 바깥에 있는 접수부예요. 접수부에서 봉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통과되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니까 무식한 이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왜 발생했느냐? 바깥에 접수부에서는 분명히 이상이 없었어요. 봉인지가 많이 뜯어져 있었고 그게 개방됐다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건 난리가 납니다. 바깥에서. 이미 그 함에 대해서 절대 못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개표장 내에 들어온 상태에서 봉인지가 뜯어져 있고 이게 장문장치가 계속 훼손돼 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불순한 놈이 거의 참관인이 됐던 어떤 선거구 관계인이 됐던 간에 어떤 불순한 놈이 의도적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요. 의도를 가지고 이미 그 접수부를 그러니까 봉인지 이상 유무가 다 확인된 투표함이 투표장 내에 들어와 있는 투표함에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무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그 봉인지를 훼손시키고 장문장치를 훼손한 거예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만약 그 CCTV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CCTV가. 그 개표장 내는 CCTV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웬만한 곳에 다 있어요.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상은 내가 최근에야 내가 봤는데 만약에 이 영상이 초기에 선거 직후에 만약에 이 영상이 이슈가 됐다면 난리가 납니다. 경찰 수사 바로 들어갑니다. 왜? CCTV가 확인이 되거든요. 어떤 놈이 그 투표함에 접근을 해가지고 투표 그 봉인지를 훼손시키고 이거 하는 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걸 찾으면은.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 영상을 찍은 놈이 최근에서야 이 영상이 나온 걸로 내가 본 것 같아. 이거 처음에는 왜 내가 못 봤거든요. 내가 어제 이 영상을 봤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그 CCTV가 보존되는 기한이 보통 한 달 정도 되거든요. 이 나쁜 놈들이 그 한 달 기한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 영상을 유포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는. 네, CCTV 이제 보존 영상 기한이 지났다 싶으니까 이놈들이 이제서야 이 영상을 이제 유포를 하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초창기에 나왔다면은 당장 그 CCTV를 하면은 거기 투표함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접수부에서 이미 봉인지와 투표함이 이상 유무가 다 확인된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그 투표함이 그 개표장 내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들어와 있는 투표함에 접근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거 훼손한 놈이 분명히 CCTV 찍혀 있어요. 그걸 초기에 나왔으면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걸 제기한 거 보니까 그게 100%다 기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국 진영을 이 거짓의 늪에 빠뜨릴 목적으로 이놈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차이나 게이트 중국에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게 선거 바로 하루 전날에 TV조선에서 차이나 게이트라는 이제
무슨 시사 방영을 했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그전까지 솔직히 중국이라면 그래도 이제 뭔가 민주주의랄까 어떤 자본주의 이런 것 때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 내가 전혀 크게 경계심을 안 가졌는데 이 지금 웬걸 이번에 차이나 게이트 영상을 보니까 야, 중국은 역시 일당 독재구나. 네?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구나. 네? 이걸 나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놈들이 차이나 게이트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한 거는 100%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나도 정말 궁금했었어. 왜 문재인이가 지난번에 코로나 전국 때 그렇게 중국이 입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왜 계속 중국이 유학생들을 계속 입국을 시켰는지,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거기에 별도의 어떤 공간에 그때 격리돼 있었잖아요. 코로나 한참 발병했을 때. 그때 문재인 청와대 이름으로 해가지고 도시락을 유학생들을 보냈더라고. 그거는 이제 사진하고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건 팩트겠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디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은 뭐 자기 개인적인 올 텐데 왜 그런 유학생들을 도시락을 보내지? 아니, 세상에 그런 적 있어? 아니, 다른 미국 유학생이나 다른 나라 영국 유학생 이런 사람들한테도 도시락을 줬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차이나 게이트를 보고 나고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는 개인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개인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유학을 보내고 할 때는 부모가 돈을 마련해가 보내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산당 독재로 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어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간첩행위죠. 이 유학생들이 공산당에서 요구하는 지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 하게 되면 공산당이 찍히게 되면 자기는 공산에 입당을 못 하거든. 북한하고 똑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은 하나의 간첩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중국을 중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저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은 차이나 게이트 이 영상이 딱 들통이 났을 때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아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놈들이 이걸 덮을 목적으로, 이걸 물타기할 목적으로 이번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이 부정선거 의혹에다가 마치 중국 차이나 게이트 여기다 접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부정선거에다가 차이나 게이트를 접목을 시켜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열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잖아. 기초 사실관계도 확인하는 거짓말들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확인된다면 이 차이나 게이트도 그냥 거짓말이구나. 결국 일반 국민들은 묻어가는구나, 이게. 양치기 소녀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의 어떤 이런 전체를 쉽게 말하면 과거의 전례를 그대로 탑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우리가 이런 부정선거에다 말도 안 되는 이 차이나 게이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에다가 진짜 팩트인 차이나 게이트를 접목을 시켜버리면은 이 팩트인 차이나 게이트조차도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함께 덮여버린다는 겁니다. 네? 야, 이게 저놈들이 괴락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좀 놀아나고 있고 병신같이.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경계한다는 겁니다. 차이나 게이트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예요. 부정선거하고 이거는 전혀 개념이 틀린 내용이야. 네? 그래서 제가 1년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뭐 통계학, 뭐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이거 한마디로 정말 정신병자들이 그놈들이야말로. 그놈들이 아무리 통계학에서 석학을 박사를 하고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석사 하더라도 최소한 그자가 자신의 어떤 통계학의 지식이라든가 이 전문성을 정말 남들의 어떤 가치를 뽐내려면은 선거에 대해서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 투개표 과정이 어떠한지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나온 이 결과치를 갖고 접목을 시키면 뭔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올 텐데 이자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나름대로 통계학적으로는 전문가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전문가들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내가 팩트 인정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투개표 현장이 한마디로 사기꾼들이에요. 거기 지금까지 나왔던 누구야? 서양기라는 목사 있잖아요. 여자. 나 목사인지도 모르겠지만 난 자질도 없다고 봐요. 명백한 거짓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기라든가 김동성이라든가 또 김재용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명백한 싸이미들이에요. 투개표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가짜 그 명백한 사이비 그 투개표 현장 전문가들을 그 유튜버 앞에 전면에 내세워 버리니 그 부정선거 의혹이 어디로 가겠어요? 네? 배가 그 대학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웬걸 사이비 현장 그 투개표 현장에 그런 사이비 전문가들 내세우고 있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꼬라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한수, 가세영, 또 어디야 정광용 TV 그리고 뭐 그 정규제 TV 그쪽은 내가 그쪽 뭐 의견은 내 제시했지만 그 외에 뭐 이봉규라든가 공병호라든가 거기다가 내가 그분들 뭐 방송할 때마다 내 채팅이나 댓글에다가 그동안 숱하게 썼습니다. 제가 지난 16년 동안 대한민국 박사모 창립 때부터 창립 발기문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매 선거 때마다 투개표 현장을 내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감시해온 접니다 저. 네? 그리고 지난번에 새누리당,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어요. 그런 제가 선거법을 모르겠습니까? 투개표 과정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전문가니 제발 나를 불러달라. 그러면 당신들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내가 수차례 얘기해도 왠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나를 안 불러요. 그럼 내 전화를 외면해요. 내가 문자까지 보내도 외면합니다. 이게 지금 제정상입니까 지금? 내가 정말 전화는요? 전화도 안 받죠, 당연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네? 근데 오죽하면 내가 최근에 정광용 TV에다가 내가 그 생방송 중에 내가 채팅을 올렸더니만 아무 올려도 내 글은 봤을 거예요. 근데 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그래도 그 역동지였기 때문에 이제 차만 놔도 더 이상하면 진짜 이게 진짜 창피당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빠져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행태입니까, 이게. 난 이게 너무 분노스럽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지금 젊은 친구들, 지금 뭐 블랙 시위다 해가지고 20대, 20, 30대, 젊은 친구 왜 그들에게 거짓으로 지금 내모고 있냐는 겁니다. 그 소중한 자원들을. 나는 토순이 같은 토순이 그 유튜브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키워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지켜줘야 될 이거 정말 멋진 청년들입니까? 근데 이런 토순이 같은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마치 이제 거짓에 빠지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이걸 이걸 삭히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그 제가 이번에 조우석 주필님한테 사전에 내가 몇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과거에 내가 직접 내가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여러 차례 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발 뉴스타운에서 더 이상 하기 전에 저를 한번 불러다까지 얘기했어요. 검토하겠다까지 했어. 그런데 이번에 이런 방송을 하신 거예요. 난 이거는 정말 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제 분명히 그렇게 문자를 보냈으면 나한테 당연히 전화를 했어야지. 네? 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책임도 못 지고 거짓말대로 하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방금도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 위원장님께 제가 대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조우석이 님의 어떤 그 주장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이라는 거. 네? 그걸 내가 밝히고 이 영상을 내가 편집을 해서 좀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했어요. 그 뭐 동의해 주시는 거죠? 예. 관계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전화 끊을게요. 모르겠네. 예. 그래, 전화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